이 장치는 저희가 수면 이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저희 그 연구팀이 정책 과제를 수행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과 대만에 수출하고 있고요. 이름은 굿딥스 모니터링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굿딥스 모니터링은 축두근에서 EMG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면은 그런 그라인딩에 대한 패턴, 클렌칭을 하면은 클렌칭에 대한 근육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당 250개의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EMG 근육의 활동 패턴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측두근에 붙여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할 때는 그것이 이갈이로 판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였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딱딱 깨물었을 때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갈았을 때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진단기기입니다. 이거는 꽉 깨물었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건 클렌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이제 EMG 전체 신호를 이것이 클렌칭인지 그라인딩인지 그다음에 어떤 강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머슬이 이제 버스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0.25초에서 2초 사이에는 이제 페이직,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라인딩의 단계인 페이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를 꽉 깨물고 있는 2초 이상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 토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수면의학회에서 기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수면 이갈이에서 근전도 신호는 지속 시간과 발생 패턴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페이직 액티비티는 각 이벤트의 지속 시간이 0.25초에서 2초 사이의 근전도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토닉 액티비티는 2초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근전도 활성으로 정의됩니다. 근데 이러한 근전도 이벤트는 단발성 신호만으로는 이갈이로 판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발생 빈도와 패턴을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발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이나 잡음을 배제해야 되고요. 실제로 수면 이갈이라고 판정되기 위해서 최소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이벤트가 아닌 연속적인 발생 패턴이 요구되고 의미 있는 근전도 상승이 최소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해야지 하나의 시퀀스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이전 이벤트 이후에 충분히 안정된 근전도 상태가 확보된 뒤에 연속적인 근전도 활성 패턴이 나타날 때에만 이갈이 에피소드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각각의 에피소드 사이에는 3초의 그런 안정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은 수면 이갈이다 라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환자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병원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일단 환자가 2, 3일 정도 집에서 이렇게 근전도를 붙이고 자면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리포트가 형성됩니다. 그러한 리포트 내에서는 EMG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이 페이직인지 토닉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PDF 파일로 나오기 때문에 종이로 프린트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 모니터 상에서 환자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리포트의 예시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환자의 간략한 정보가 있고요. 밑에는 수면 시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밑에는 근육 활동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수면 이갈이의 중증도라든지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가운데에 머슬 액티비티 애널리시스를 보면은 표면 EMG 처리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진폭 비율을 기준으로 기준선, 그 다음에 낮은 정도, 그 다음 중간, 높은 강도 단계로 분류된 근활성 신호를 시간에 따라서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스레시홀드를 넘어서 임상에서 의미 있는 근활성 여부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Y축은 턱의 악물기 또는 이갈이 강도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며 값이 높을수록 근수축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번 라인에서 보시듯이 베이스라인, 그리고 낮음, 그다음 중간, 높음, 이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얼마나 세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구간은 악물기나 이갈이가 없는 이완된 상태의 휴식 근활성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 점으로 나타내는 것은 인계값으로 붉은 점선으로 표시되고 기준선의 진폭의 4배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이제 휴식 상태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근활성 신호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근활성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페이직 단계였는지 아니면은 토닉이었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게 돼 있고요. 처음에 전체적인 근활성이 나타났으면은 벌스트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클렌칭이 있을 때는 벌스트 상태가 2초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 지속성 근활성 이벤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을 때는 페이직 단계로 초록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벌스트는 근활성의 기본 단위로 모든 벌스트가 이갈이를 의미하진 않지만 모든 이갈이 이벤트는 벌스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은 미국 수면의학회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습니다. 다음으로 맨 밑칸에 있는 이갈이 진단 지표입니다. 이것은 이갈이가 어느 정도 심한지, 그 다음에 이갈이가 어떤 패턴으로 나와 있는지, 를 이제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번 내용은 이갈이 진단 지표를, 이갈이 이제 중증도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몇 회의 그런 불확실점 이벤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임상적 기준은, 웨어러블 EMG 측정에서 시간당 5.5회 초과의 에피소드 발생 또는 이제 수면 이갈이와 연관된 지표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도는 4회 이하였으면은, 수면 이갈이 없다고 보고요. 4에서 5.4회 정도는 경도 수면 이갈이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5에서 7.5회 사이에는 중증도로 보고 7.6회 이상이면은 중증 수면 이갈이로 중증도로 나누게 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4회 미만에서는 이갈이를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정상적인 휴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결과도표를 보시면은 0.3이나 0.4회, 그 다음에 1.1회 정도로 4회 미만의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도 이갈이군입니다. 4회에서 5.4회 사이에 있는 그룹이고요. 보시다시피 조금 더 이갈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나 강도에 따라서 색깔로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도의 경우에서는 5.5에서 7.5의 사이를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강도 부분에서도 조금 높게 나고 빈도 부분에서도 더 많이 이갈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증 이갈이군입니다. 시간당 7.6회 이상으로 하면은 좀 심하게 이갈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강도도 조금 더 높고 빈도도 좀 더 많이 이갈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분홍색으로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굿디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임상 워크플로우를 따릅니다. 환자가 초기 상담 및 평가를 위해서 치과를 방문하고 치료 전에 자택에서 기기를 3일에서 5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받습니다. 기기 대여 후에 평소 수면 환경에서 측정을 진행하게 되고 측정을 종료하고 환자가 기기를 치과로 반납을 합니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재방문 시 굿디스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고요. 이때 근활성 및 이갈이 패턴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치과의사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제안하거나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은 이것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3일에서 5일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치료 전후 보고서를 비교해서 치료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논문에서 살펴봤듯이 GC사에서 나오는 EMG 로고랑 그다음에 미라클에서 나오는 굿디스 모니터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MG 로고는 이제 마세트 머슬에 부착하게 되고, 굿디스 모니터링은 템포럴리스 머슬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EMG 로고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고 SD 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디스 모니터링은 환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분석 프로그램 자체도 EMG 로고는 이제 의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지만 굿디스 모니터링은 자동으로 AI를 통해서 결과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EMG 로고를 사용했을 때는 분석하기 위해서 10분 이상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굿디스 모니터링은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10초가 안 걸리는 시간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그런 수면치과 원장님께서 한번 이걸 써보셨습니다. 이분은 EMG 로고를 자주 사용하고 계시고 GC사의 그 멤버로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굿디스 모니터링이 궁금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셨는데 사용 후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굿디스 모니터링 자체가 조금 더 얇기도 하고 부착 부위가 템포럴리스 머슬 쪽이라서 그런지 환자분이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는 EMG 로고는 한 250만 원 정도 하고 굿디스 모니터링은 150만 원 정도라고 해서 그 초기 구입비가 좀 부담이 안 가는 선이었고요. 이걸 사용했을 때 나이트 가드에 대한 치료 동의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EMG 로고는 이제 수동으로 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지만 굿디스는 자동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런 노력도 조금 덜 가는 점이 있어서 조금 장점이라고 저희한테 리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굿디스 모니터링은 정량적 데이터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수면 이갈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용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환자의 집에서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반납이 또 용이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갈이가 뭔지, 그 다음에 이갈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진단된 이갈이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를 살펴보면은 보통은 이제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갈이를 완치하거나 이제 이갈이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제 매니지, 즉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갈이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행동요법, 그리고 약물치료, 그다음 보톡스 주사, 스플린트,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디바이스를 이용한 그런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행동요법에 관한 것입니다. 수면 이갈이의 임상적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행동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치료 옵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고려돼야 하는 관리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행동 전략의 핵심은 환자 교육과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수면 이갈이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설명하고요.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 그리고 특정 약물 등에서 수면 이갈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해주고 또한 이제 주간에 이를 꽉 물거나 하는 구강 기능 이상 습관이 있으면은 그것을 인지하고 되도록 하지 말고 스트레칭 하면서 풀어주는 주의사항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바이오 피드백을 한다든지 그다음 인지행동 치료, 그다음 최면요법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갈이가 보통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갈이가 있으면은 통증이 생기고 또 통증이 있으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러한 악의 순환고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게 또 이갈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이를 지그시 깨무는 투스 컨택 헤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를 지그시 다물고 있거나 꽉 깨무는 것을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떨어뜨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씹는 근육에 대한 이완 훈련을 계속 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스플린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스플린트는 사용하게 되면은 2에서 6주 정도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고되고 있고요. 보통 40에서 50% 정도에서 그런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스플린트 종류가 워낙 많고 끼는 범위도 다르고 해서 각각의 스플린트에 맞는 그런 부작용들을 미리 고지하고 안 일어나도록 체크업할 때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톡스 주사입니다. 보톡스 주사는 이제 마세터 머슬과 템포랄리스 머슬에 놓게 되는데요. 이것은 약 12주 정도 되면은 브락시즘 이벤트를 약간 축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이갈이에 있어서 효과적인 매니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널을 좀 리뷰해 보면은 수면 중 이갈이 강도를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통증과 저작근 피로, 턱 불편감이 유의하게 개선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톡스 주입 후에 최대 고압력이 감소해서 치아 보철물 손상 위험을 줄이고, 보통은 이제 1, 2주 내에 이제 효과가 시작되고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고, 하지만 이것은 이갈이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근육의 과활성 정도를 조절해 준다는데 초점을 두고 하는 대증치료 중에 하나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톡스 주사를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 마세터 머슬의 경우에는 25에서 30유닛 정도를 각각의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마세터 머슬의 힘이 강한 경우에는 4포인트 정도에서 30유닛 정도를 주입하게 되고 조금 약한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에서 25유닛 정도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각각 주입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양쪽 힘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많이 씹히는 경우는 오른쪽에 더 많이, 왼쪽에 씹히는 경우는 왼쪽을 더 많이 해서 비대칭적인 것을 균형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두근에도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마세터 머슬에만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하는 경우에 측두근에 이제 힘이 집중돼서 측방 두통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측두근 자체가 너무 과활성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마세터와 템포랄리스에 보톡스를 주입하셔야 됩니다. 또 보톡스 주사를 주입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작근 근육 자체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위축돼 있던 사람이 풀어지게 되면은 약간의 교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턱관절에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앞골이 클래스 2인 경우 그리고 심하게 이제 어트리션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교합 변화가 있어서 보톡스 주사 이후에 교합이 잘 안 맞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세터 머슬 부위에 놓게 되면은 이제 턱의 컨투어가 변해서 여기가 좀 갸름해졌어요. 물론 그걸 미용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갸름해지는 걸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씹는 힘이 좀 줄어가지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을 잘 못 드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음식은 좀 당분간 좀 피해 주시고 가능한 한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씹으시길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템포랄리스 머슬에 이제 보톡스를 놨을 때 이게 약간 전방으로 놓게 되면은 눈을 거상시키는 그런 근육의 힘을 좀 줄여줄 수 있어서 눈 치켰을 때 이쪽 그 눈썹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그런 행동요법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주사를 맞는 게 목적이 아니고 힘을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식이 있을 때는 위아래 치아를 떨어뜨리고 씹는 근육에 힘을 주지 말고 이완된 그런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턱에 힘을 주지 말라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피드백 디바이스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거는 브락시즘이
생겼을 때, 즉 이를 깨물거나 이를 갈았을 때 어느 역치 이상으로 근육의 강도가 느껴지면은 이제 그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인체에 신호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대 신호는 소리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진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 자극을 줘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에 소개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제 슬립 가드라는 제품은 이갈에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고 자는데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이제 이를 갈지 마라라는 교육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소리 나면은 이갈이를 멈추게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턱관절 후방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미리 본뜬 장치를 넣어서 이를 갈았을 때 그런 부피 변화로 인해서 이를 갈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플린트에 진동 모터를 달아서 이를 갈았을 때 그 이갈이를 감지해서 진동을 다시 주면은 이갈이를 멈춘다는 그런 원리로 제작된 장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치는 그라인드 케어로서 이갈이가 있을 때 정기적 신호를 다시 주입하면서 이갈이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정기적 신호가 좀 강하고 조금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조금 사용하기가 좀 꺼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간다든지 그라인딩이라든지 클렌칭이 있을 경우에 즉시 진동 피드백을 줘서 이갈이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린아이가 잘 때 엄마가 옆에서 조금 흔들면은 아이는 이제 완전히 잠을 깨진 않지만은 이갈이를 멈추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티스 제품을 이제 식두근에 이제 부착하고 잠을 자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분석해서 이갈이로 판정이 되면은 이제 진동을 줘서 이제 이갈이를 멈추고 저작근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한 3년 전에 이제 개발을 했고요. 여러 국가에서 전시회라든지 다른 치과의사를 만나서 피드백을 받고 점차적으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이제 개발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이갈이를 치료하다가 스플린트라든지 보톡스가 이제 효과를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다가 저희한테 문의 오셔서 저희가 이제 클로즈드 테스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 분은 남자분이셨고, 이분은 스플린트도 해봤고 보톡스도 맞아봤는데 효과가 없고 두통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호자분께서 너무 이를 많이 가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6일부터 사용을 하셨고, 총 29일간 봤을 때 18번 카운트된 기록이 있습니다. 총 사용은 6주 동안 하셨고요. 기기 사용 초기에는 4회 이상 최대 12.3회의 이갈이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진동 피드백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진동 자극을 제공할 만큼의 이갈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자의 동거인에 따르면은 수면 중에 발생하던 이갈이 소음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고, 또한 그 사용자 본인도 깨어났을 때 턱관절 부위에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측정 신호의 분석 결과를 보면은 진동 자극을 제공할 만큼의 고강도 이갈이 이벤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저히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오 피드백 기반 개입이 이갈이의 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관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기기를 사용하고 2주 후에 그 수면의 질 증가로 인해서 이갈이 이벤트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진동 피드백이 잘 발생하지 않은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갈이가 있을 때 진동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갈이가 발생됐을 때 빨간색으로 이제 진동이 이제 개입이 되고요. 만약 이갈이가 멈추지 않으면은 점점점 이갈이 횟수가 진동 횟수가 늘어나고 그래 자동적으로 진동의 강도가 조금 더 세서 이갈이가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는 EMG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상에서도 이갈이 횟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친필로 적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갈이가 줄었고 턱 근육 및 관자근의 근육통이 많이 줄어들어 수면의 질과 아침 컨디션이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와 스트레스, 커피 같은 음료는 아직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50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이갈이가 있는 걸 본인이 인지를 했고요. 스플린트라든지 보톡스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방법을 원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프상에서 보듯이 이제 이갈이 횟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여주셨고요. 총 40일의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평균 기기 사용 시간은 4시간 49분 나타났습니다. 전체 5개월 동안의 측정 기간 동안 페이지과 토닉을 포함하여 이갈이 이벤트는 총 318회가 기록되었고, 이 기준으로 평균 발생 횟수는 7.76회였습니다. 특히 기간을 나누어 분석해 보면은 사용 초기 첫 2.5개월에는 이제 10.3회 이갈이가 있었는데 후반 2.5개월 동안에는 평균 5.3회로 반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 48.5%의 이갈이 발생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갈이 강도와 빈도가 조금 완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진동이 얼마나 주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페이직과 토닉 이갈이 세션이 총 318회 기록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진동 횟수는 806회로 작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은 페이직 플러스 토닉이 한 세션당 평균 2.53회의 진동 바이오 피드백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나누어 비교해 보면은 전반부는 431번의 진동이 있었는데 후반부에서는 375번의 진동이 있어서 진동 횟수가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이갈이 횟수가 줄어든 것과 유사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이제 치아가 깨지는 크랙이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처 치과에 가셨는데 스프린트를 처방하라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본인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일회용 마우스 가드 같은 걸 샀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이갈이가 심했던지 다 찢어지고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희 구티스 바이오 피드백을 사용하셨는데, 이분은 밤에 잘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잠버릇이 좀 심해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저희 수면 안대를 같이 동봉된 수면 안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굿팁스를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기 EMG 데이터 측정 값은 해당 그래프와 같이 나타났고요. 총 진동 피드백은 36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올바로 부착된 안정적인 근전도 신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히 부착되었다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착용 일주일 후에 이갈이 횟수도 시간당 1.5회 내지 1.9회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6주 경과했을 때 이갈이가 시간당 0.3회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이갈이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주일에 2.8회 정도 사용을 하였고요. 평균 한 7시간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갈이가 한 7.46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달에는 8.5회 이갈이가 있었는데 두 번째 달에는 6.3회 정도 이갈이로 그 이갈이 횟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피드백이 들어간 진동 횟수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192회였는데 두 번째 달은 173회로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측정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굿팁스를 사용하면서 그런 마우스 가드 같은 거를 이제 끼고 동시에 사용해 봤는데 굿팁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우스 가드가 다 찢어지고 망가졌지만은 굿팁스를 사용하고 이제 진동 피드백을 받아서 이갈이를 멈추는 효과를 봤을 때는 단지 이렇게 마크 정도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치적으로도 확인되었지만은 그런 이갈이의 빈도라든지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림과 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이제 근육통과 두통으로 이제 치과를 방문했었던 이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세터 머슬에만 이제 보톡스를 맞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측두 부위에 이제 두통이 생기기 또 시작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위아래 다 측두근과 이제 마세터 머슬에 다 보톡스를 맞으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진동 세기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동 민감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 2, 3일 동안은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하는 단계로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이제 진동 세기 조절이 4단계, 민감도는 6단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갈이를 너무 예민하게 이게 기기가 반응하게 되면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진동이 너무 세면은 또 수면이 방해되고 또 진동이 너무 약하면은 제대로 이제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개인에 맞게끔 그 개인의 또 이갈이 정도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기가 그걸 조절해주는 그런 패턴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처음에 붙일 때 이제 노이즈가 발생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노이즈에 대한 진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부착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약간 떼어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듯이 떼어졌을 때 그런 파란색이 확 올라간 것을 볼 수, 그때 진동이 또 발생된 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이즈가 많이 들어왔으나 이갈이 패턴은 명확하게 분석이 되었고 진동 바이오 피드백 또한 적절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9번 정도의 그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잘 부착이 되어서 31번의 진동 바이오 피드백이 되었었고 중간중간에 뭐 블루투스가 또 끊어진 그런 패턴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계가 복구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EMG를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부착되어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이때는 진동 자극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근육통과 이제 두통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턱관절 부위의 통증과 그 다음에 투스크랙을 주소로 저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스프린트를 사용하셨고 스프린트에서 보시다시피 이가 갈린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피드백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갈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을 다 진행하였고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14번 정도의 진동 피드백이 있었고요. 이분은 이제 잘 부착되어서 이갈이 패턴도 잘 나왔고 진동도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사용 일주일 후 측정 그래프입니다. 진동 횟수는 14회에서 12회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끊긴 부분이 있었고 블루투스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시입니다.
기기 사용 2주차에 진동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갈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벽 5시 이후부터 6시 21분까지 기기는 부착되어 있었지만은 블루투스가 끊겼거나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서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사이에 노이즈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이제 처음에는 진동 피드백과 뭔가가 이제 얼굴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은 금방 익숙해져서 잠을 자는 데는 크게 방해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갈이 에피소드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피드백이 얼마나 됐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사용해 보시고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턱과 치아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입 주변의 불편한 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좋았다고 하고요. 단점은 이게 매일 이제 충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붙이기 위해서 이제 스킨 플레이트가 일회용이니까 그거를 매번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플린터도 사용하시고 굿팁스도 같이 동시에 사용하시는데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플린트가 이제 유용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굿팁스가 바이오 피드백 기능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희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갈이는 인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에서는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갈이가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이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갈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피드백 장치가 기존의 스플린트랑 보톡스 주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임상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더 연구가 많이 있어서 이 장치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굿팁스는 어쨌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언제 이갈이가 있을지를 예측하게 되고 그래서 이갈이가 있고 개입하는 거 수준을 넘어서 이갈이 있기 전에 미리 개입을 해서 이갈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데이터로 이제 수면 이갈이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최신 기술로 그 수면 이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환자들을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